자, 오늘의 목표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이렇게 되게 방대합니다. 예. 직접 화면도 다 개발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뭐, 일단 개념은 잘 모르겠지만 잘 되네. 그리고,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론트엔드 기술로는 리액트라는 기술을 이용할 건데, 리액트를 이용해서 웹 프론트엔드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고요. CRA 방식, 바이트 방식, Next.js 방식이 있는데, Next.js 기반으로 리액트를 개발하는 게 최신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존의 리액트나 프론트엔드 개발하는 분들이 바이트 방식으로 많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Next.js로 빠르게 지금 급선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Next.js는 리액트 기반의 프론트엔드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백엔드도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웹 풀스택 개발 프레임워크예요. 프론트엔드를 리액트로 개발을 하더라도 백엔드를 뭐 자바 스프링이나 코틀린 스프링이나 파이썬 장고 플라스크나 아니면 뭐 노드의 익스프레스나 네스트.js나 아니면 PHP 라라벨이나 뭐 C샵의 ASP.NET 코어나 ASP.NET으로 해서 백엔드를 구현하실 수, 다양한 언어 베이스의 백엔드를 구현하실 수 있는데, Next.js가 좋은 점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동일한 언어, 타입스크립트나 순수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동일한 개발 프레임워크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고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보통 LLM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영역이 보통 백엔드 영역입니다. 백엔드 영역인데, 이 백엔드 영역에서 AI 챗봇이나 LLM 서비스를 보통 개발하는데, 그 Next.js는 백엔드 자체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발 프로젝트 안에서 저기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와 LLM, 랭체인 JS 베이스의 LLM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각종 LLM 베이스로 해서 레그 챗봇이나 AI 챗봇을 쉽게 개발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개발 언어는 하나만 쓴다. 타입스크립트 또는 자바스크립트. 또 하나는 프로젝트도 하나의 프로젝트로 다 커버가 된다. 또 하나는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동일한 개발 환경, 개발 툴로 통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프론트엔드, 백엔드 흩어져 있는 다양한 개발 언어와 다양한 개발 프레임워크를 여러 개 혼재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Next.js 하나만,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 하나만 잘 알아도 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Next.js의 최고의 메리트고, Next.js가 랭체인.js랑 가장 궁합이 좋아서 Next.js가 랭체인을 지금 거의 끈끈하게 묶여서 같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는 어차피 기술은 갈수록 사용하는 거나 배우는 게 쉬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코딩 자체는 어차피 GitHub 코파일러과 같은 기계 코딩이 다 해주고 하기 때문에 굳이 코딩을 하고 기술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적정 기술을 이용해서 빠르게 서비스를 만드는데 많이 포커스가 바뀔 거예요, 조만간에는. 그래서 한 사람의 개발자가 다양한 역량을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패턴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장의 대세는 웹 풀스택으로 가는 게 대세고요. 웹 풀스택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는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입니다. 파이썬도 좋지만 파이썬은 프론트엔드를 개발할 한계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웹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LLM 이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 웹 프론트엔드 쪽에 리액트 베이스에서의 화면을 구성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Next.js 같은 프로젝트 안에서 타입스크립트 베이스로 백엔드 API, RESTful API를 구현을 할 거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이 Next.js 프로젝트에다가 랭체인.js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서 랭체인 베이스로 LLM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해서 레그 챗봇까지 기본적인 챗봇까지 개발해보는 것까지 동일한 프로젝트, 동일한 언어, 동일한 개발 툴 환경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걸 좀 더 이렇게 변경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프로젝트 하나예요. 요게 개발 소스 하나고요. 프로젝트 폴더 하나 안에 Next.js라는 프로젝트 폴더 안에
프론트엔드 영역이 있고요. 백엔드 영역이 있고 랭체인 영역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프론트엔드, 백엔드, 랭체인이 이렇게 구분되니까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동일한 언어로 이쪽은 프론트고 이쪽은 백엔드고 이쪽은 랭체인이구나. 요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걸 순차적으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으세요. 저는 이제 친절하게 알려드린 것보다 코드를 짜면서도 계속 정보를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본인한테 의미 있게 다가와지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주석을 달아주세요. 막 적으시면 됩니다. 속기사처럼. 그게 다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같이 할 때는 잘 되지만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코딩 중에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내용들을 의미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면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물론 현재 녹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 내용도 조만간에 저희 믹스드코드닷컴의 유튜브 형태의 채널이 개설이 될 건데 거기에다가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게시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뭘 개발하느냐? 예, 요걸 개발합니다. 예,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화면은 리액트, 넥스트JS로 개발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으로 개발한 똑같은 내용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비대면 솔루션 쪽을 주로 많이 개발을 하다가, 예전에 인공지능 챗봇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다가 그때는 이제 챗GPT가 나오기 전이었고 챗GPT가 2년 전에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AI 챗봇을 아예 접었다가 랭체인 나오고 이제 LLM, SLM 이렇게 나오면서 좀 더 개발자들이 손쉽게 LLM을 쓸 수 있는 이제 근본적인 기술 체계가 이제 구성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AI 챗봇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거에 관련된 이제 데모 저희 쪽 데모 브랜드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 채팅, 여기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자, 구글 밋의 채팅. 자, 여기 보시면 계속 지금 구글 밋 쪽에 화상통화 쪽에 여기 채팅 쪽에다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혹시나 이제 못 보고 계신 분들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거 우리 브랜드 사이트입니다. 예, 우리 회사 브랜드 사이트고요. 회원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회원 가입하셔야지, 로그인을 하셔야지 여기에 보이는 LLM들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제 만들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화면을 만들지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로그아웃을 하고 회원 가입하기 싫으시면 이 아이디 패스워드로 들어가시면 돼요. test1 test.co.kr에 1, 2, 3, 4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Next.js로 리액트로 개발되어 있고 풀스택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랭체인도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나시면 자, 상단 메뉴에 AI 보트 솔루션이라고 있고요. 그 중에 퍼블릭 LLM 보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챗봇은 여기 대부분의 요것들을 대부분 다 해볼 거예요. 해볼 거긴 한데 먼저 첫 번째 걸 한번 볼까요? 자, 반응형으로 되어 있고요. 테일윈드 UI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좀 줄여봤어요. 이렇게 쪼그라들죠? 예, 쪼그라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 챗GPT 4, 5랑 5 베이스로 챗봇을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고요. 구글 제미나이라고 하고 싶으면 제미니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 지금 실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챗GPT 5랑 지금 현재 통신하고 있는 거고요. 역할 기반의 챗봇도 쉽게 구현을 하실 수 있어요. 챗봇한테 예를 들어서 내 메시지를 영어로 번역해줘. 이런 이제 역할을 지정을 하고 메시지를 날리시면요. 오늘은 비가 오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무료 기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지. 이런 이제 프롬프트를 날리게 되면 이 메시지를 이 역할 베이스로 해서 챗봇이 해석을 해요. 이 메시지를 영어로 변환을 해주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역할 기반의 챗봇 개발하는 것도 해볼 거예요. 참고적으로.
그리고 이 UI 그대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참고적으로. 첫 번째는 이 UI가 아니라 단순하게 텍스트 박스 하나 있고 샌드 버튼 하나 있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이 UI 템플릿을 그대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이제 기본적인 LLM 챗봇은 그 예를 들어서 LLM 챗봇이라고 하면 오픈 AI의 챗GPT-5나 제미나이 같은 이런 LLM 챗봇은 대화 이력을 관리를 따로 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이, 나는 강창훈이고 개발자고 나이는 50살이야 라고 내 소개를 하고 나서 이렇게 채팅을 진행하잖아요. 물어보는 거 다 잘 대답하는데 갑자기 야,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면 몰라요. 왜 그러냐면 챗봇과 대화했던 대화 이력 기반의 대화 이력을 관리하지 않고 대화 이력 기반의 어떤 LLM 서비스를 일반적인 퍼블릭 LLM을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랭체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랭체인의 기본적인 랭체인 프레임워크의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대화 이력을 관리해 준다는 건데 랭체인을 이용하게 되면 방금처럼 먼저 제 소개를 하면 난 강창훈이고 나이가 50살이고 개발자야 라고 소개를 하고 나서 한참 대화를 하다가 내 직업이 뭐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개발자이고 뭐 개발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줘요. 예. 랭체인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대화 이력 기반의 대화 이력을 베이스로 해서 채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것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레그라고 해서 LLM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LLM을 만드는 오픈 AI나 구글 같은 이런 회사에서 그 LLM 모델을 만들고 배포한 시점에 학습한 시점에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결과값을 제공해 주는 게 기본적인 LLM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게 LLM의 단점 중에 하나죠. 큰 단점 중에 하나야. LLM의 대표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실시간 데이터나 아니면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니면 지식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의 응답 메시지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게 LLM 서비스의 퍼블릭 LLM 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게 레그라는 기술입니다. 레그. 증강 검색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레그는 별거 없어요. 예. LLM 챗GPT-4한테 사용자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반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뭐 회사 홈페이지도 좋고요, PDF 파일도 좋고요,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도 좋고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먼저 검색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적절한 응답값에 해당하는 어떤 응답 결과 메시지를 우리가 운영 가능하고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환경에서 먼저 응답 메시지를 몇 개를 추린 다음에 그 응답 메시지와 질문을 LLM한테 동시에 같이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LLM에서 이제 어떤 예상 결과 데이터를 LLM에서 받은 상태에서 뭔가를 LLM에서 찾다가 적절한 값이 없으면 질문할 때 같이 넘어와 준 레그를 통해서 증강 검색 기술을 통해서 고객사의 어떤 정보 또는 고객사에서 지정한 곳에서 가져온 응답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서 LLM이 적절하게 응답을 해주는 방법이 레그라는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직접 해볼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LLM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로 요즘 이제 많이 인기 있는 게 레그인데 대부분 이 레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랭체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레그라는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볼 겁니다. 레그의 핵심은 이제 벡터 DB 또는 인덱스 벡터화하는 거 뭐 이런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이따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오늘 다뤄볼 내용입니다. 이런 UI를 통해서 직접 자 간단하게 안내만 해드렸고요. 직접 봐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죠. 예. 이제 풀스택 개발하는 Next.js로 우리는 하나의 개발 기술, 개발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하나의 개발 언어로, 하나의 개발 프레임워크로 프론트엔드, 백엔드, LLM까지 세 개를 다 개발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준비를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드 프레임워크라는 걸 설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래서 최소한 핸즈온넷 과정인데 컴퓨터는 준비하셨겠죠? 예. 일단 뭐 제가 윈도우즈 PC다 보니까 별도의 맥 OS를 맥
노트북이나 맥 기반의 그런 노트북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대부분 잘 되실 거예요. 없으시면 이제 챗GPT나 구글링을 해보시면 쉽게 해결이 될 거고요. 자, 개발 환경 빠르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프레임워크를 설치하셔야 되고요. 자, 윈도우즈 경우 같은 경우는 CMD를 한번 켜보세요. 예, 여기에서 CMD. 자, 명령 프롬프트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우리의 명령 프롬프트는 어디 갔을까요? 왜 이렇게 늦게 뜨지? 예. 자,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가 뜨면요. 여기에서 노드 프레임워크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노드 한 칸 띄고 다시 V라는 명령을 한번 쳐보세요. 자, 노드 한 칸 띄고 다시 V. 강구미님은 이런 명령어를 카피해서 그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혹시 개발이나 코딩이 익숙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제가 주요 치는 명령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미님은 저희 회사 직원이에요. 예, 직원이라서 함부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노드 다시 이렇게 V라는 것을 명령 프롬프트나 아니면 맥에서 이렇게 명령창에다가 이렇게 치게 되면 버전이 나오는데 이 버전이 낮은 버전은 안 돼요. 예. 예, 최소한 18.17 이상 버전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가장 좋은 건 20대 버전을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노드 프레임워크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해서 프론트나 백엔드를 개발할 때 필수적으로 개발 환경에 설치해야 되는 프레임워크이고요. 노드 프레임워크 짝수 버전으로 해서 LTS 버전이 제공돼요. 그래서 16, 18, 20, 22 이런 버전으로 해서 설치를 권장드리고요. LTS 버전은 롱텀 서포트라고 해서 노드 프레임워크는 오픈소스예요. 뭐 노드 프레임워크만 오픈소스겠습니까? 다 오픈소스죠. 그래서 오픈소스들은 이제 LTS 버전이라고 해서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LTS는 롱텀 서포트예요. 기술을 지원해 주는데 오픈소스는 계속 소스가 바뀌어요. 예, LTS 버전이 아닌 경우. LTS 버전은 한 번 LTS 버전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 2년이나 3년 기간 동안에는 소스를 변경하지 않고 안정된 버전의 오픈소스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 관리를 해주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믿고 쓸 수가 있죠. 뭔가 내가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설치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고 프레임워크의 기능이 바뀌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항상 오픈소스 기반의 뭔가를 개발하실 때는 LTS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는 게 권장이 되고요. 노드 같은 경우는 짝수 버전으로 LTS 버전이 나요. 그래서 16, 18, 20, 22. 지금 현재는 20대 버전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렇게 노드 다시 V 했는데 아무 명령어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시면 노드 프레임워크가 설치가 안 된 겁니다. 그럼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노드 다시 V 했을 때 되도록이면 이 18.17 버전 이상이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 설치해 주세요. 기존 건 놔두시고 그냥 새로 설치하시면 20대 버전을 인식을 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가보시면 자, 노드 org에 가보시면 현재 다운로드 하게 되면 20.17 버전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22 또 하셔도 되는데 다운로드 받으시면 20.17 버전이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노드 다시 V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아니면 버전이 18, 17 버전 미만인 경우는 반드시 이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실 걸 권장드립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받은 다음에 설치 파일이 MSI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그 MSI 파일을 클릭해서 그냥 쭉 설치하시면 돼요. 따로 건드실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쭉 진행해 주시고요. 안 되신 분들은. 자, 그리고 이미 설치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버전이 나올 거고요. 명령을 하나만 더 쳐볼게요. npm-v. npm이라는 것은 이제 그 노드 프레임워크 기반에서 각종 오픈소스 기반의 그 자바스크립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을 여러분들 개발 프로젝트나 개발 환경이나 서버 환경에다가 오픈소스 패키지들, 설치형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해주고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를 npm이라고 해요.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노드 기반의 각종 오픈소스 패키지들이 있죠. 라이브러리들이죠.
할 수도 있고 백엔드 쪽에 특정 기능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착한 사람들이 애써서 개발해서 오픈 소스를 제공해 주는 각종 유용한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여러분들 프로젝트에다가 가져와서 설치해서 보통은 이렇게 개발을 하고 실제 서비스할 때도 서버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럴 때 설치하고 관리할 때 쓰는 소프트웨어가 npm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노드 기반의 뭔가를 프론트를 개발하든 백엔드를 개발하든 이 npm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보통은 노드 프레임워크가 설치될 때 같이 설치가 됩니다. 예, 그래서 노드 프레임워크가 설치가 돼 있으면 npm도 설치가 돼 있을 거고 적정하게 버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전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꼭 이 버전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npm 9.0대 버전, 노드는 18 버전 이상의 버전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이제 노드 프레임워크는 다 된 거고 안 되신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설치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버전 확인하는 거 이렇게 안내해드렸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준비할 건 그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메모장에다 코딩을 할 수는 없죠. 예, 메모장에 코딩할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건 개발 툴입니다. 개발 툴로는 이제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코드 에디터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개발하신 분들은 설치가 되어 있겠죠. VS 코드 이렇게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게 나올 거고요. 설치돼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나올 거고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설치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설치 안 되신 분들은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든 맥이든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자, 설치가 되신 분들은 뭐 패스.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업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제 핸즈온 랩으로 빠르게 뭔가를 만들 건데 작업 환경이나 개발하는 환경이 이제 강사랑 똑같이 돼 있으면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발 컴퓨터에다가 C나 D나 특정 폴더 밑에나 이런 데다가 이 작업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작업 폴더 안에다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방금 들어오신 분들이나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 가셔가지고요. 예, 채팅창에 가보세요. 구글 밑에 채팅창에 가보시면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자료실에 가보면 PDF 파일이 있을 거고요. 그 PDF 파일 열어보시면 이걸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예. 1번 노드 프레임워크 설치, 2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 3번 작업 폴더 만들기 요거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next langchain.js라는 작업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예, C나 D나 저는 D 드라이브에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 드라이브에다가 새 폴더 만들기 해서 D 드라이브에 새 폴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D 드라이브에다가 D 드라이브에 넥스트 랭체인JS 이렇게 해서 작업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탐색기에서 여러분도 C나 D에다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예, 만들어 놓으시고 자, 요걸 작업 폴더를 통일을 하도록 할게요. 시스 폴더입니다. 좀 빠르다 싶으시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채팅창에 제가 유의미한 내용들이 올라오면 구미님은 마이크를 켜셔라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메시지가 올라왔다 확인 좀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날려주십시오. 강의하다 보면 빠르게 좀 속도 조절을 중간중간에 하긴 합니다만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마이크 켜시고 강사님 천천히 좀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속도에 맞춰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폴더까지 다 만들어지셨으면요. 자, 지금부터 Next.js 기반의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Next.js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ext.js는 웹 풀스택 프레임워크예요. 예, 웹 기반의 웹이죠. 따따따. 예, 웹 페이지 HTML 베이스의 프론트엔드도 개발할 수 있고 백엔드도 개발할 수 있는 웹 풀스택 개발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특히 리액트 기반에서의 프론트를 개발할 수 있는 최신의 기술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리액트 자체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들어준 오픈소스 기반의 웹 프론트엔드를 개발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리액트라고 하고요. 이 리액트는 UI 개발하는 데만 초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완벽한 UI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종 오픈소스를 끄집어다가 막 만들어야 되고, 부수적으로 다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프론트엔드를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액트 라이브러리만 가지고는 UI를 만드는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베이스에서 페이스북에서 제공해주는 리액트 오픈소스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해서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자, 가장 올드한 방식은 CRA라는 방식이에요. Create React App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CRA 방식으로 해서 리액트를 개발하실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도 CRA 방식의 문제점들을 좀 더 개선해서 최근까지 사용됐던 것은 바이트라는 방식으로 해서 리액트를 개발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들은 다 리액트 베이스에서 웹 프론트 엔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리액트 프론트 엔드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리액트를 어떠한 기술 기반으로 개발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CRA로 개발하느냐, 바이트로 개발하느냐, 넥스트.js로 개발하느냐. 가장 최신의 방법은 넥스트.js입니다. 그리고 CRA랑 바이트는 프론트엔드 쪽 핵심이고요. 넥스트.js는 리액트 기반의 프론트엔드도 가능하지만 백엔드도 가능해요. 노드.js처럼. 네, 그래서 넥스트.js가 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신의 기술이다. 그리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리액트 베이스에서 프론트엔드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하시거나 비즈니스적으로 기술을 적용을 하신다 그러면 그냥 넥스트.js 쓰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요것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거의 CRA는 거의 사라졌고요. 바이트는 이제 사라질 공산이 크고요. 넥스트.js가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넥스트.js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프론트를 개발하긴 할 건데요. 자, 먼저 간단하게 여기 소개를 해놨어요. CRA 방식으로 리액트를 개발할 수도 있는 가장 올드한 방식이고요. 2020년대 이전에 주로 많이 썼습니다. 자, 바이트 방식은 리액트와 바이트를 섞어서 19년도에서 22년도까지 주로 사용을 됐었고요. 지금 22년부터 24년,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는 넥스트.js가 거의 판을 칠 겁니다. 예, 그래서 리액트, 웹 프론트엔드를 개발한다 그러면 넥스트.js가 베스트예요. 예, 다른 거 거들떠보지도 마세요. 넥스트.js를 쓰시면 되고요.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도 쓰시고, 백엔드 쓰실 때도 백엔드 쓰시면 됩니다. 예. 자. CRA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안내하는 거고, 이건 그냥 건너뛸게요. 우리는 넥스트.js로 할 거니까. 두 번째로, 바이트 방식으로 해서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방식이에요. 넥스트.js. 넥스트.js는 웹 풀스택 웹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도 쓰고요. 그리고 특히 넥스트.js를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노드 프레임워크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18.17 이후 버전을 설치하셔야 돼요. 그 이전 버전은 넥스트를 개발할 수가 없어요. 넥스트 베이스에서의 리액트를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드 프레임워크는 반드시 18, 17 이상 버전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리액트 같은 이제 스파, 싱글 페이지 웹 어플리케이션 방식으로 개발되던 이제 웹 프론트엔드 기술들의 가장 근본적인 큰 문제점들이 뭐였냐면 검색 엔진 최적화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었어요. 검색 엔진 최적화는 리액트를 통해서 아니면 뷰나 앵귤러 같은 기타 다른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뭔가를 프론트엔드 웹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면 쇼핑몰을 하나 만들면 그 쇼핑몰 특정 상품 페이지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상품명이 뭐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를 검색 엔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검색 엔진 소프트웨어 보사태 그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HTML 태그에 보시면 메타 태그라는 게 있어요. 메타 태그라는 헤드 태그 안에 메타 태그라는 검색 엔진 관련된 최적화 태그들이 있는데 그 태그 안에 뭐 디스크립션이나 키워드라는 메타 태그가 있는데 그 메타 태그 안에 값이 페이지별로 바뀌어야 돼요. 예. 그러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그 검색 엔진 소프트웨어 봇이 전 세계에 있는 웹사이트를 다 크롤링을 하거든요. 크롤링을 할 때 각각의 웹페이지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 메타 태그라는 걸 통해서 제공을 해요. 그래서 메타 태그를 어떻게 각 페이지별로 웹페이지별로 내가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회사 홈페이지 내에 웹페이지가 20개야. 20개 페이지고 20개 페이지마다 제공하는 정보가 틀리고 그 제공하는 각각의 페이지에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는지를 검색 엔진 소프트웨어한테 알려주는 게 핵심인데 그 알려주기 위해서는 각 페이지별로 이 구성되어 있는 메타 태그 중에 검색 엔진 최적화 메타 태그의 값이 수시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어요. 예.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프론트엔드 웹 어플리케이션 기존의 개발 방식으로는 그것을 검색 엔진에 최적화되어 있는 HTML 소스를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게 Next.js의 SSR이라는 방식,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서버에서 웹페이지를 생성해서 가져오면서 메타 태그를 새로 생성해서 검색 엔진한테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SSR,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Next.js를 프론트엔드에서 또 대세 기술로 쓰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검색 엔진 최적화가 쉽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Next.js가 또 이 세상에서 이제 최고로 쳐주는 근본적인 또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자, 뭐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Next.js를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Next.js는 노드 프레임워크만 아까 18 땡땡 버전 이상만 설치되어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만 있으면 금방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명령어는 이래요. 예, 명령어는 이런 명령어를 쓰시면 되고요. 이 명령어를 딱 치게 되면 이렇게 프롬프트 형태로 해서 묻고 답하는 식으로 해서 뭘 물어보면 한번 볼까요? Would you like to use TypeScript? TypeScript 베이스로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거냐? 예. 예스나 노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우리는 오늘은 타입스크립트 베이스로 할 겁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베이스로 프로젝트를 만드셔도 되고요. 순수 자바스크립트 베이스로 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타입스크립트를 권장을 드립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순수 자바스크립트의 좀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입을 지정할 수 있는 타입 정의를 할 수 없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통 이제 정적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컴파일러 언어, C샵이나 자바라는 이제 언어들을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타입이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정적 타입. 예를 들어서 뭐 회원이다 그러면 멤버라는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하죠. 멤버라는 데이터 타입을 보통은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데이터의 구조를 프로그램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런 걸 정적 타입이라고 해요. 정적 타입. 데이터의 구조를 미리 정의를 해놓는 거죠. 스태틱하게 정적으로 미리 데이터의 구조를 클래스로 속성을 이용해서 정의를 해요. 예를 들어서 멤버라는 데이터 정적 타입인 데이터 타입을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속성으로 뭐 멤버 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또 뭐가 있을까요? 텔레폰, 뭐 엔트리 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원에 대한 정보를 클래스의 속성 형태로 해서 데이터의 구조를 미리 정의해 놓고 그 데이터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정적 타입의 데이터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이제 대단히의 그 프론트엔드를 개발을 할 때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여러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원이라는 데이터의 구조를 A라는 개발자는 두 가지의 속성만 생각할 수도 있고 B라는 개발자는 세 가지의 속성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서로 회원이라는 데이터 타입의 구조를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어떤 정해져 있는 형태의 값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큰 팀 단위의 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정적 타입을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 놓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런데 컴파일러너인 자바나 C샵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그것들을 기존부터 사용을 해왔는데 순수 자바스크립트 기반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의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타입스크립트예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는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베이스 위에서 정적 타입을 정의를 해놓고 그 정의되어 있는 정적 타입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래밍,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이나 백엔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해주는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기본적인 언어도 적용이 되고요. 타입스크립트 문법도 적용이 돼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큰 기업,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일을 하시려면 타입스크립트 베이스의 프로그램,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하셔야지 좀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는 타입스크립트 베이스로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ESLint는 이제 그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의 문법 검사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ESLint라는 걸 반드시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자바스크립트 코딩이나 타입스크립트 코딩을 했는데 잘못 코딩을 해서 그럼 자동으로 알려줘요, 저는. 예, 그래서 사용하는 걸로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테일윈드 CSS를 사용할 거냐? 세 번째 옵션.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테일윈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일윈드는 CSS 프레임워크예요. 이게 CSS는 HTML은 이게 사원함으로 보면 뼈다구죠. 예, 해골만 있는 건데 해골에다가 모자를 쓰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멋진 옷을 입고 안경을 쓰고 이런 것들이 다 CSS 역할이에요. 맨 몸뚱이를 꾸며주는 역할. 맨 몸뚱이가 HTML 코드라고 하면 이 HTML 코드를 이쁘게 포장해 주는 거, 보여지는 모습이나 레이아웃을 제공해 주는 거, 뭐 꾸며주는 거, 색깔을 넣는다거나 이미지를 깐다거나 크기를 조절한다거나 뭐 요즘은 애니메이션 기능도 다 제공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걸 역할을 제공해 주는 게 CSS의 역할인데 CSS 프로그램을 오리지널로 하시려고 하면 많은 것을 공부하고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HTML을 스타일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들을 CSS 프레임워크라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CSS 프레임워크로는 부트스트랩을 많이 써요. 부트스트랩은 반응형 웹을 제공해 주는 거죠. 원소스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해 주는 거. 즉 하나의 웹페이지를 가지고 여러 개의 다른 해상도의 디바이스에서 하나의 웹페이지가 자동으로 콘텐츠가 이렇게 정렬돼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반응형 웹을 개발해주는 대표적인 CSS 프레임워크로 이제 부트스트랩을 그동안에 많이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부트스트랩의 단점은 너무 이제 템플릿이 획일적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한 사이트가 돼요. 그리고 뭔가 CSS를 좀 더 커스터마이징을 하거나 유니크하게 뭔가 구성하는데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테일윈드라는 CSS 프레임워크예요. 예, 그래서 CSS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테일윈드 CSS 프레임워크는 유틸리티 클래스라는 방식을 통해서 HTML을 꾸며줍니다. 예, 유틸리티 클래스는 뭐냐면요. 이미 클래스를 수백 가지의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 놔요. CSS 클래스를. 재사용 가능한 CSS 코드를 클래스라고 하는데, 재사용 가능한 CSS 코드인 클래스를, 수백 가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클래스를 1번 클래스 적용하고 2번 클래스 적용하고 3번 클래스를 여러 개 클래스를 중첩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태그 안에다가 태그 HTML 태그 안에다가 CSS 코드 클래스를 여러 개를 동시에 적용을 해서 코드 안에서 바로 스타일을 완성해 가는 그래서 클래스들을 여러 개를 중복으로 해서 사용을 해서 클래스를 완성해 가는 그런 방식을 유틸리티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 유틸리티 클래스 방식으로 해서 코드에다 직접적으로 인라인으로 스타일링하는 방식을 테일윈드 CSS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테일윈드를 간단하게만 맛볼 거예요. 자세한 사용법은 테일윈드 사이트를 가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Next.js는 HTML을 꾸미는 프레임워크로 테일윈드 CSS를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이걸 사용할 걸 권장드립니다. 물론 안 사용하셔도 되지만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사용해 보시면 아십니다. 자, 그래서 yes 하시면 되고요. 지금 Next.js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데 좀 이따 이제 이 명령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 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프론트엔드나 이제 백엔드나 이런 개발하는 소스들을 만들 때 그 소스들을 만들어지는 위치를 전통적으로 src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소스를 만들어내는데 src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실제 이제 UI 관련된 화면 뭐 컴포넌트나 이런 소스들을 그 안에다가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물어보는데 안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src는 노 하셔가지고 그냥 프로젝트 루트에 pages라는 폴더나 apps라는 폴더 안에다가 이제 UI 관련된 소스를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드셔도 되고 안 만드셔도 되는데 안 만드는 거 권장드리고요. 자, 이 앱 라우터를 사용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예, recommended라고 되어 있는데 추천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Next.js를 사용할 건데 Next.js는 14 버전 베이스로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Next.js 14 버전입니다. 최신 버전이고요. Next.js 14 버전에서는 라우팅 방식을 두 가지를 제공해요. 그래서 라우팅 방식이라는 것은 사용자들이 이런 걸 라우팅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주소창에다가 브라우저 주소창에다가 네이버닷컴 네이버닷컴이라 이렇게 도메인을 딱 치게 되면요. 이 도메인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를 네이버 서버에서 웹페이지 소스를 브라우저에다가 제공해 줍니다. 요런 것들을 라우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어떤 특정 서비스나 플랫폼에다가 도메인 주소나 주소 체계를 이용해서 서버상에 존재하는 웹페이지의 소스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입력하는 거나 링크를 통해서 제공해 주는 이런 소스들, 이런 이제 주소죠. 주소 여기 보시면 postview.nhn이라는 이런 이제 도메인 주소 다음에 postviewnhn이라는 이런 주소 체계가 있는데, 이런 주소 체계를 통해서 뭔가 서버상에 있는 어떤 리소스를 요청하는 것을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믹스코드닷컴에 가보시면, 백엔드에 가보시면 노드.js라고 있어요. 백엔드에 가보시면 노드.js라고 있는데, 상단의 주소를 보시면 블로그의 물음표에 땡땡땡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도메인 주소는 상관없고요. 도메인 주소는 이제 서버를 찾아가는 방식인 거고, 도메인 주소 밑에 오는 요 주소, 요게 라우팅 주소예요. 라우팅 주소. 이 주소를 딱 호출을 하게 되면 서버에서는 이 주소가 딱 들어오면 요런 웹페이지 HTML 소스를 제공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우팅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URL 주소 체계를 통해서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웹페이지를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를 개발할 때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때도 이런 주소 체계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주소 체계에 맞게끔 화면 웹페이지가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팅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이런 주소 체계를 통해서 서버상에서 가지고 있는 또는 프론트엔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웹페이지를 응답해주는 이런 절차를 라우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라우팅이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Next.js 14 버전에서는 이렇게 사용자가 URL 주소 체계를 통해서 웹페이지를 달라고 하는 이런 라우팅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해요. 앱 라우터라는 방식과 페이지 라우터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앱 라우터라는 방식이 최신의 그 Next.js에서 사용하는 라우팅 방식인 거고요. 그 Next.js 리액트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개발할 때 웹페이지에 대한 라우팅을 처리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라우팅 방식을 페이지 라우팅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Next.js는 두 가지 라우팅 방식을 제공합니다. 웹페이지를 제공해주는 라우팅, URL을 통해서 어떤 웹페이지를 제공하는데 그 페이지를 제공하는 방식이 앱 라우터랑 페이지 라우터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해주는데, 앱 라우터는 Next.js 14 버전의 최신 버전에서 지원해주는 라우팅 방식이 있고요. Next.js 14, 13, 12 이런 올드한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페이지 라우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앱 라우터를 안 쓰고 페이지 라우터 방식을 쓸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Next.js에서는 화면에 대한 요청과 응답을 어떤 라우터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라우팅 구성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긴 하는데 큰 차이는 없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앱 라우터를 안 쓴다는 뜻입니다. 안 쓰면 어떤 라우터 방식을 쓴다? 페이지 라우터 방식을 쓴다. 페이지 라우터 방식은 Next.js 14, 13, 12 버전까지 다 커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페이지 라우터를 쓰는 거예요. 앱 라우터를 쓰시려면 쓰시면 돼요. 약간의 학습만 좀 더 추가하시면 금방 쓰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 옵션, 디폴트 임포트 엘리어스의 골뱅이 슬래시 별표라는 거 쓸 거냐? 쓰십시오. 저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백엔드를 개발하든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든 내가 개발한 개발 소스든 남이 이미 개발해 놓은 개발 소스든 그걸 사용하려면 참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개발된 소스를 지금 현재 개발한 소스로 불러오는 참조라는 과정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참조할 때 내가 직접 개발한 소스 같은 경우는 그 경로를 다 맞춰줘야 돼요. 점 슬래시 뭐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내가 개발한 소스가
뭐 프로젝트 루트 폴더에 A 폴더 밑에 A1 폴더 밑에 A2 폴더 안에 소스가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개발하는 소스가 프로젝트 루트에 있는 b.js 파일에서 뭔가 코딩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파일을 참조해야 돼. 그러면 점 슬래시 A 폴더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이나 점 슬래시로 해서 그 폴더에 참조하려고 하는 물리적 소스의 경로를 일일이 점이나 점점 슬래시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방식을 전통적으로 많이 썼어요. 그런데 Next.js에서는 그 방식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방식보다는 골뱅이 슬래시 엘리어스라는 이 방식을 임포트 엘리어스라는 이 방식을 사용하면 상당히 편해요.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냐면 무조건 프로젝트 루트에서부터 찾아가요. 점 슬래시 필요 없어요. 점점 슬래시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참조하려고 하는 파일은 사용 가능한 파일은 루트에서부터 프로젝트 루트의 특정 폴더를 지정을 해서 쭉 찾아간다. 그러니까 점점 슬래시나 점 슬래시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어떠한 이제 재사용 가능한 어떤 참조 가능한 파일을 참조할 때는 골뱅이 슬래시라는 방식을 이용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사용한다. 이런 임포트 엘리어스라는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해주시면 내가 만든 걸 참조할 때 상당히 편한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원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yes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나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을 한번 보세요. 자, 그 프로젝트 Next.js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만들 겁니다. 만들 건데 만드는 명령어는 npx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create next app 골뱅이 latest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next react app이에요. 요게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요게 뒤에 있는 게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앞에 거는 요 중간에 있는 것은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패키지의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create next app이라는 노드 패키지를 이용해서 next app next react app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라는 뜻이고요. 만들 때 npx라는 명령을 이용합니다.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npx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걸 복사하셔가지고요. 자, 먼저 개발 툴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아무거나 하나 띄워보세요. 새로운 걸로.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하나 띄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띄우시고요. 자, 파일의 상단 메뉴에 천천히 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파일의 상단 메뉴에 파일에 오픈 폴더를 누르셔서 아까 우리가 작업 폴더라고 해서 뭐 만들어 놓은 거 있죠.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 저는 D 드라이브에 만들었는데 D 드라이브에 next langchain JS라는 폴더를 아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next.js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작업 폴더를 D 드라이브에 next langchain JS 또는 C 드라이브에 langchain JS 폴더 선택을 해줍니다. 폴더 선택. 자, 폴더 선택을 하게 되면 뭐 트러스트 반드시 해주시고 yes, I trust, authors 예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좌측 메뉴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좌측 메뉴에 탐색기란 영역에 익스플로러 탐색기란 영역에 작업 폴더가 잡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next-langchain.js.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C나 D나 아무 폴더에다가 이 langchain.js 이 폴더를 아까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자, 채팅창에 넣어드립니다. 폴더명. 자, 폴더명을 만드세요. C나 D에. 없으신 분들은 만드시고, 저것을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시고, 오픈 폴더 하셔가지고, 작업 폴더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D 드라이브에 langchain.js. 요게 작업 폴더예요. 우리 작업 폴더. 여기 안에다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 폴더를 먼저 지정하시고요. 다 되신 분들은 상단 메뉴에 터미널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터미널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뉴 터미널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터미널. 자, 뉴 터미널이라고 누르시면 아래에 터미널 창이 나오고요. 이 터미널 창에서는 각종 명령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코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들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터미널 창에서 항상 실행을 합니다. 자, 터미널 창이 떴으면 터미널 창에 보시면 여기 현재 작업 폴더가 지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Next Langchain JS 폴더 안에서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명령어가 실행되면 어쨌거나 이 폴더 안에서 뭔가 만들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막 기타 등등 하겠죠. 그래서 작업 폴더 지정이 가장 먼저 우선시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명령어를 쳐주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만드는 명령어는 이렇습니다. 채팅창에 넣어드릴게요. 채팅창에 넣어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셔서 오른쪽 마우스를 찍으시면, 복사를 하셔가지고 오른쪽 마우스를 찍으시면 npx 한 칸 띄고 create next 앱의 최신 버전을 패키지를 이용해서 next-react 앱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자, 만들겠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 next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요.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넥스트 프로젝트는 웹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웹 풀스택 개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이 단일 프로젝트 안에서 다 개발을 할 거예요. 참고적으로. 자, 프로젝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좀 기다릴게요. 자, 설명을 좀, 만들어지는 동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령어가 뭘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그냥 갖다 쓰더라도 명령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쓰셔야 되는 거죠. 자, npx는 뭐냐면요. npx란 np 노드 프레임워크가 설치가 되면요. 설치 시 자동으로 설치되는 npm을 보완해주는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패키지 설치 관리 소프트웨어. 예. 일반적으로 노드 프레임워크 기반의 프론트를 개발하든 백엔드를 개발하든 오픈소스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려면 npm이라는 명령어 소프트웨어를 썼어요. npm이라는 명령어를. npm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썼어요. npm 뭐 i 모멘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멘트라는 패키지를 내 프로젝트에 설치해라 뭐 이런 명령어인데, 보통은 이제 노드 프레임워크 기반에서는 이 npm 명령을 통해서 오픈소스 패키지를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전역으로 설치하는 패키지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명령어는 npm i 모멘트는 내가 개발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내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에다가 패키지 설치할 때는 npm i 뭐 패키지명 이렇게 하게 되면 프로젝트 폴더 밑에 노드 언더바 모듈스라는 폴더 안에 설치가 됩니다. 일괄적으로. 그런데 특정 노드 패키지들은 컴퓨터에 한 번만 설치해서 쓰면 좋은 패키지들이 있어요. 이런 패키지들을 전역 패키지라고 해요. 전역 패키지라고 하는데, 전역 패키지는 npm 명령을 이렇게 설치해요. npm i -g 모멘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내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 폴더에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윈도우즈 컴퓨터 같은 경우 윈도우즈 사용자 계정 폴더 밑에 특정 폴더 안에 한 번만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역으로 특정 컴퓨터에 한 번만 설치되는 이런 패키지들은 프로젝트를 여러 개 이렇게 개발하는 경우 전역 패키지가 특정 버전 하나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노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는데 어떤 것은 노드 프로젝트 16버전, 18버전, 20버전 세 개 프로젝트를 하나의 동일한 컴퓨터 안에서 동시에 개발을 해요. 그런데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각각의 프로젝트 안에서 특정 버전의 패키지들을 설치해서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전역으로 설치되는 컴퓨터에 한 번만 딱 설치되는 애들은 다양한 버전의 노드 프레임워크를 동시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버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역 패키지들은 이제 동시 프로젝트를 할 때 다양한 문제점들을 발생시키죠. 이런 것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식이 npx예요. npx는 이제 npm 패키지 5점대 이상에서부터 새로 추가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npx는 npm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npm의 기능 중에 전역 패키지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 NPX라는 소프트웨어 관리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이 NPX를 이용하게 되면, NPX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그 패키지가 설치가 되냐면요. NPX를 통해서 뭔가 패키지를 사용하게 되면, NPM을 통해서 전역으로 설치를 하는 경우, 전역 공간에 한번 딱 설치가 되고, 거기에 계속 소스가 존재해요. 예, NPM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전역으로 설치하면. 근데 NPX로 설치하게 되면, 이 설치하려고 하는 패키지가 특정 공간에 설치가 됐다가 그 패키지 사용을 다 끝내고 나면 그 설치된 패키지를 완전 삭제해 버립니다. 예. 지금 그래서 요 명령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명령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create next 앱의 최신 버전으로 패키지를 다운로드 특정 공간에 설치한 후 요 패키지의 기능을 이용해 next.js, next react 앱이라는 next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생성이 완료되면 create next 앱이라는 것을 전역 패키지를 삭제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내용을 좀 뭐 처음 하신 분들은 헷갈려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히 채팅창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npx create next 예 골뱅이 next latest 요거의 의미가 뭔지를 간단히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next react 앱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만들어주는 역할을 제공해주는 패키지는 요거예요. create next 앱이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next react 앱이라는 물리적인 넥스트 프로젝트 물리적인 폴더를 만들어주는데요. 다 샘플까지 다 만들어주는데 만들고 나서 이 패키지는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예, 삭제해버리라는 뜻입니다. npx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전역 공간에다 한번 설치해놓고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전역 공간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알려지지 않는 특정 공간에다가 무조건 요것을 다운로드 받아요. 다운로드 받아서 일단 설치해서 설치된 이 패키지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해당 기능 프로젝트가 다 만들어지면 요걸 그냥 자동으로 삭제해버립니다. Create Next 앱이라는 걸.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삭제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역 패키지를 사용할 때 여러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전역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npx라는 패키지 관리자고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자, 물어봐요. 이렇게 화면상에서 진행할 거냐? Yes, 엔터. 엔터 하시고요. 여기서 천천히 따라오세요. PDF 파일 이 순서대로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건데 저랑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타입스크립트를 쓸 거냐? Yes. 쓰기 싫으면 No. 쓸 거면 그 방향키 좌우로 해서 선택 No, Yes를 선택할 수 있고요. Yes를 선택합니다. 자, ESLint를 쓸 거냐? Yes. Yes 선택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테일윈드 CSS 쓸 거냐? Yes 선택하고 엔터. 자, src 폴더를 만들 거냐? No. 안 만들 거예요, 저희는. 같이 맞춰주세요. 안 그러면 이제 서로 핀트가 안 맞아요. No. 앱 라우터를 쓸 거냐? Yes. No입니다. No. 앱 라우터를 쓸 거냐? No. 예, yes 아니에요. no로 하셔야 돼요. 페이지 라우터 방식으로 코딩을 할 겁니다. no. 자, 인포트 엘리어스라는 방식을 쓸 거냐? yes. yes. 그리고 이 구성으로 구성할 거냐? 인포트 엘리어스 요 상단에 선택했던 내용을 구성할 거냐? 엔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을 그대로 제가 다시 채팅창에다가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서 채팅창에다가 선택 옵션들 요대로 하시면 돼요. PDF 파일에 있는 내용대로. 예, 혹시나 잘못 만드신 분들은 잘못 만드신 분들은 지금 여기 탐색기에 보시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을 텐데
이 프로젝트를 삭제해 버리시고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예, 제가 안내해 드린 그 방식대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리적인 그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어요. 예, Next LangChain JS라는 물리적인 폴더 안에 Next React 앱이라는 Next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실행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오픈소스 패키지들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어요. 설치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에다가. 예, 프로젝트에다가 삐끌삐끌 돌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Next.js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원래 3시간 동안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1시간을 더 늘렸어요. 예, 저번 시간에 한번 해보니까 좀 많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으로 구성을 했으니까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좀 가질 거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은 Next.js 기반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첫 번째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드는 동안 이제 설문조사를 간단히 좀 해볼게요. 혹시 프론트엔드 개발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채팅창에 저요 이렇게 한번 좀 남겨주시겠어요? 혹시 프론트엔드 쪽 개발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프론트 쪽 개발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네. 취준이세요? 아, 그러면 지금 뭐 프론트 리액트 개발 넥스트나 리액트 뭐 바이트 이런 거 지금 하고 계시나요? 자, 백엔드 예. 백엔드 하고 계신 분, 예, 최지연 님도 넥스트 하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예, 편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고. 자, 백엔드 개발하고 계신 분도 혹시 있으실까요? 백엔드 개발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언어 베이스에 어떤 프레임워크로 개발하고 있는지 좀 남겨주십시오. 채팅창에. 예. 자, 일단, 예, 익스프레스 넥스트 제이, 익스프레스 네스트겠죠? 그쵸? 백엔드라고 하면 네스트? 예, 그쵸? 네스트. 예. 루비 온 메일즈. 한국에서 찾기 힘든, 예, 좋은 언어죠. 자, 좋습니다. 자, 넥스트.js 프로젝트가 다 만들어졌으면요, 가장 먼저 이제 이 프로젝트를 바로 실행해 볼 건데, 실행하려면 이 프로젝트에 패키지.json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이 패키지.json이 노드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패키지.json이에요. 자, 이 패키지.json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는 그 여기 터미널 창에 넥스트 랭체인으로 돼 있죠. 그래서 해당하는 프로젝트로 이동하겠습니다. cd next react cd next react 예. 자, 반드시 해당하는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예, cd next 다시 react 앱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작업 명령어가 먹히는 서비스 폴더가 next react 앱으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쪽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자, npm run dev라는 명령을 한번 쳐봅니다. npm run dev. 예. PDF 파일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예, npm run dev는 이 프로젝트를 개발 환경으로 띄우라는 뜻입니다. 예, 이 리액트 프로젝트를 개발 환경으로 띄워라. 이렇게 해서 npm 한 칸 띄고 run 한 칸 띄고 dev 엔터. 그러면 이제 개발 환경 모드로 해서 넥스트 프로젝트를 띄웁니다. 이 샘플을 그대로 띄워줘요.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뜰 겁니다. 이미 3000번을 뭐 프로젝트에 쓰고 있다 그러면 다른 포트를 제시해줘요. 지금 자동으로 바꿔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개발 소스를 실행하는 거고요. 자, 넥스트JS 14.23 버전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저는 3001번으로 떴네요. 아까 뭐 하나 제가 띄워놓은 게 있거든요. 예, 저 여러분들이랑 맞추기 위해서 일단 죽일게요. 죽인 다음에 기존에 띄워놓은 것을 좀 죽여놔야겠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기존에 뭘 하나 띄워놨더니 그놈을 좀 죽여야겠습니다. 그놈인가? 여기 있다.
네, 저는 다시 시작을 할게요. npm run dev. 일반적인 경우 아무것도 안 떠져 있으면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포트가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저 지금 현재 Next.js 14.223 버전으로 해서 3000번으로 지금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000번 이 카피를 하셔서 브라우저를 하나 띄우시고요. 브라우저를 하나 띄우시고 로컬호스트 3000번을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해서 브라우저에서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면 리트 샘플 메인 페이지가 딱 뜨면 일단 그 정상적으로 뜬 겁니다. 뭐시오? 뭔가 좀 달라진 듯한 느낌인데요? 그새 뭐가 바뀌었나? 어, 뭔가 바뀌었네요. 템플릿이. 예. 최신 소스가 바뀌었나? 예. 여튼 이렇게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해서 뜨시면 돼요. 예. 안 이쁘게 바뀌었는데 이게 바뀐 건가? 예. 옛날하고 좀 많이 바뀌었네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막 하더니. 예. 다시 한번. 예. 이렇게 바뀐 건가? 많이 바뀌었네. 자, 이렇게 해서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해서 웹페이지가 떴으면 정상적으로 이제 그 실행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예,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2시 20분에 수업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잘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 순서대로 지금 현재 그 PDF 파일에 있는 자 프로젝트를 만드는 명령을 치고요. 이런 옵션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로 이동을 하고 npm run dev로 해서 프로젝트를 실행했고요. 혹시나 프로젝트 실행을 중지하고 싶으면 컨트롤 C 키를 누르셔가지고 yes 키를 누르면 프로젝트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요. npm run dev에서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해서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사이트가 뜨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요. 옛날 불과 한 1개월 전에 이렇게 입부장이 나왔는데 저렇게 나오네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여튼 뭐 떴으니까 됐고 자 이렇게 해서 되고요. 자 여기까지 준비되신 분들은 이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2시 20분 넘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안 되신 분들은 좀 올려주셔도 됩니다. 예. 하고 싶어 죽겠는데, 따라하고 싶어 죽겠는데, 잘 안 되신 분들은 알려주세요. 그러면 혹시나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